네, 북한의 목리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용 가치가 이제는 없다고 판단한 듯 연일 막말과 조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사정거리에 둔 신형 단거리 전술 미사일도 꽝꽝 쏴대고 있는데 남북 경협의 산증인격인 고 정주영 회장의 고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출연자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더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구자웅 주간동아차장,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죠. 그 조롱과 막말이라고 했는데요. 단거리 신형 미사일 발사 직후 북한 방송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불장난질을 해볼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 만약 물리적 힘이 격돌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우리의 절대적인 주체 병기들 앞에서는 그가 누구이든 석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강한 힘을 가지는 것이 우리 당의 국방건설의 총핵적인 구상이고 확고부동한 의지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미사일을 쏘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그리고 사진을 올리는 이 루틴, 항상 반복되는 행위는 이번에도 또다시 이어진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사진, 하나의 사진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득이만만한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짓 그런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담겼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8.15 광복절 네. 때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맨 마지막에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그렇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주먹을 쥐지 않습니까? 네. 마치 거기에 대응하듯이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쥔 모습이 네. 어떤 그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무력 시위를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북한 입장에서는 최근에 그 세 가지 종류의 그 미사일을 그 테스트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스트칸데르라고 말했던 미사일, 러시아제를 본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방사포를 개량한 대구경, 그다음에 유도 장치가 있는 그다음에 그 방사포,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제 계속 그 쏘아된 새로운 이제 지대지 미사일인데 거기 세 가지 미사일에 그 성공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메시지인 것 같고요. 그렇죠. 또 8.15 광복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그 임기 내 비핵화라든지 평화 경제라든지 네. 2045년 통일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혹은 좀 불쾌했을 수도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네. 남한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바로 며칠 전에 우리 국방부가 2020년부터 24년까지의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면 우리 경항모라든지 EMP탄이라든지 이런 전력 강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북한이 반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8.15 메시지를 통해서 북한을 좀 달래고 남북 대화를 시작하자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북한식 반응은 굉장히 싸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뭐 미북 관계는 뭐 실무회담에 시작될지 모르지만 남북 관계는 당분간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벌써 8차례 미사일을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방사포 계열을 섞어서 쏘고 있는데 구정차장 네. 이번에 쏜 그 장소 굉장히 거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이번에 이 북한이 방사포를 쏜 그 탄도 미사일을 쏜 곳이 네. 이 강원도 통천이라는 곳입니다. 강원도 그러니까 통천이요? 강원도는 남한에도 강원도가 있는데 이제 북한에도 이 강원도라는 지명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DMZ 군사 분계선에서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는 능력을 지금 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르면 이 DMZ로부터 40km 이내에서는 이 군사적인 어떤 행위를 그렇죠. 못하도록 막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저렇게 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언제든지 북한은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대내외에 지금 과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남측을 향해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지금까지는 뭐 남북 대화나 어떤 경협에 대한 의지가 있었지만 언제든 이 도발할 수 있다. 새로운 국면으로 이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소에 대해서 사실은 박지원 전 대표는 사실은 뭐 북한을 그렇게 대놓고 비난하진 않았는데 강선호 부대변인 네. 이번 위치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콕 집어서 이런 데서 이렇게 도발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어떤 네. 장소이기에 그렇습니까? 이 통천이라는 곳이 그 고 정주영 회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군요. 그 예전에 네.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몰고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정주영 회장의 고향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북한도 아마 의도된 그런 그 의도가 있겠죠. 그 통천이라는 장소를 고른 이유가. 근데 저는 이번에 전반적인 그런 북한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좀 조급한 것이 아닌가 북한이. 그리고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프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급함이라 하면 이제 그 북한이 하노이 회담 이후 아무런 경제적인 그런 실질을 가지고 오지 못했고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과 이야기에서도 계속 뭐 경협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본인들이 지금 받은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했죠. 그 이번 연말까지 뭔가 미국과의 사이에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본인들이 또 다른 길을 이제 선택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제 석 달, 넉 달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근데 뭐 주민들 보기에 내세울 만한 치적도 없고 그래서 좀 조급한 면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우리 문재인 그 대통령의 그 광복절 경축사가 안에서 뭐 구체적인 사안이 없다.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유화적으로 말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거든요. 그 광복절 축사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간다면 전 세계가 이제 그 경제적으로 도와줄 거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의 이면은 지금 당신들의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런 비핵화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당신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남북 그 간의 경협, 그러니까 경제협력이라는 그 단어를 썼지만, 그러니까 경제협력은 그런 거 아닙니까? 현재 체제를 보장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경제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교류를 하는 건데, 근데 네. 경협 이후에 그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구체적인 성과들을 보면 이게 경협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통합을 해야지 낼 수 있는 성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의 이면은 당신들의 체제를 보장한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네. 북한 입장에서 너무 아프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네, 방금 봤던 그 50km 그 통천 관련된 CG를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 위치란 게 사실은 뭐 남북 간의 9월 군사 합의를 통해서 저 민감한 부분이죠. 군사분 개선 쪽에서는 도발을 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뭐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해양에서는 그런 도발 행위를 하지 말자는 건데 해양에서 쏘면 문제가 되고 지상에서 쏘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합참 쪽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저건 위반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답답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조평통 대변인, 미사일 쏘는 것도 굉장히 못마땅한데 북한의 어떤 대남 창구죠, 김태현 변호사. 예. 조평통 대변인이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어떤 비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 이거 참 제가 읽기도 참 모한 그런 단어인데요.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을 향해 웃을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도 않는 소리라는 얘기죠. 우리식으로 완화시켜서 표현하면. 네. 남한 당국자들과 마주 앉을 생각 없다. 저 얘기는 뭐 말 그대로 하면 더 이상의 이제 회담은 없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저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를 자처하는데 중재자가 운전자가 그런 거 없다. 니들 빠져. 이 얘기입니다. 저걸 이제 문헌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북한의 얘기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분석들을 합니다. 뭐 네. 조동현 부대변인 같은 분석하는 분도 있고 또 전혀 다른 이제 분석하는 분들도 있고 전문가들이 여러 분석을 하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 대통령과 우리 국가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수인 한도는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뭐 쓰는 용어가 우리나라와 다르고 그다음에 조평통이라든지 노동신문이라든지 북한의 조선중앙TV에 나오는 아나운서들의 발언들이 네. 사실은 일반 외교 관례상에 쓸 수 없는 단어들을 쓰는 것들은 항상 있어왔던 일이긴 하지만 최근에 나왔던 어떤 단어라든지 표현들은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도 조금 당혹스러워한다는 보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제도 이제 NSC 화상회의 하고 대통령이 NSC에 참석하시지 않았는데 글쎄요. 뭐 정부 일각에서는 이게 전략적 인내다. 왜냐하면 언제 지금 이제 북미 실무회담은 곧 열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강하게 대응을 하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이 100%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저렇게 계속 강성 발언을 하는 데는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카드, 우리의 패를 북한이 읽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해도 우리가 별 대응을 하지 못할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으니 계속 저런 투로 강하게 나가는 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 이쯤에서는 한 번쯤 북한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 좀 끊어주고 갈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은 좀 네. 일단 면에서 잘 분석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전조들이 사실 있었어요. 뭐 갑자기 저렇게 막 세게 나온 게 아니라 4월부터 저런 얘기를 했었죠. 오지랖 넓은 중저자 행세 하지 마라. 4월이죠. 8월에는 새벽잠 설쳐되면 허우적거리는 꼴이 가관이다. 뭐 여기까지는 당국자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실명으로 언급하진 않았어요. 뭐 사용하는 표현도 아주 비하하는 표현들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 허무한 경축사. 저건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런 부분이 명확합니다. 자, 이동훈. 네네. 그런데 우리 대통령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굉장히 인자하게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비난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놓은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도 북한이 우리 지도자 모욕하는 거는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 야당 대표 시절에 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의 국가원수를 막말로 모욕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들도 박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막말에는 모욕감을 느낀다.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야당 시절과 지금 이제 집권을 해서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북한의 비난이 일상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무기력한 대응을 계속한다면은 우리 국민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지고 특히 북한의 도발이라는 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미사일과 함께 오기 때문에 혹시 도발의 강도가 커지면서 미사일의 방향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의 불합리한 주장과 이런 막말에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강하게 대응하면은 저쪽도 강하게 나오고 결국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맞서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정말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남북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건 우리가 유화적으로 나오건 강경하게 나오건 그것과 관계없이 북한은 자기들이 필요 없으면 대화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대화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꼭 북한만이 오디언스가 아니고 우리 국민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그래도 문 대통령은 여태까지 북한 입장 옹호한다고 옹호하고 그래서 오히려 국내 보수 세력에서는 너무 친북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도 아마 성에 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과의 관계를 흔히들은 아니겠군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북한과의 관계는 좀 특수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 있습니다. 사실은 특수한 접근보다는 이럴 때는 일반적인 접근 그리고 원칙에 입각한 접근을 하는 게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